자, 지금부터 동의대학교 대학원 실천정리학과의 박사 논문 공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공개 발표라는 것은 우리의 그 심사위원뿐만 아니고 외부에서도 모두 당첨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개 발표를 한다고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와서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이 공개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 심사위원들이 모여서 저희 공개 발표한 내용을 보고 논문을 심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이 공개 발표에는 예전에는 많은 교수님들이 지나가다가도 공개 발표한다고 그러면 와서 적기도 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이 공개 발표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건데, 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학기 시간 중에 예를 들어서 1시라든지 오전에 하게 되면은 연구실에 있는 교수님들도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가 싶어서 와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오후 4시로 잡았으니까 4시에 이 공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분은, 신청한 분은 모두 6분입니다. 6분인데 6명이 발표를 하는데 오랫동안 하지 마시고 15분에서 20분 내로 15분 전후로 해서 빨리 끝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발표는 우리 고순아 선생님이 먼저 하겠습니다. 자, 발표를 갖다가 15분 내에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동의대학교 대학원 실천경영학에 재학 중인 박사과정의 고순아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시끄러울까? 목차는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3. 연구 설계, 4. 가설 검증 및 희정 분석으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론의 연구 목적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 요인을 규명하고 복지시설의 고객 만족도, 재이용 의도, 그리고 국준을 통한 행동 의도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2. 치열해진 경쟁 구도 안에서 사회복지기관의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 품질을 기반으로 한 경영 전략을 제시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효율 향상을 탐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론적 배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시설의 품질에 대한 전문성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게 되고 사회복지 관련의 정책과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법무과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성 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은 주요한 과제 중에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실증적 분석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사회적인 책임성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에 필요한 질적 개선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입니다. 선행연구는 전남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김세희 박사를 비롯하여 정광욱 박사님, 조병삼 박사, 김길삼 박사의 논문을 선행연구로 많이 참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도형입니다. 독립변수의 주제를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 요인의 그 변수는 편리성, 친절성, 신뢰성, 확신성, 유용성으로 잡았으며, 두 번째, 4개 변수의 고객 만족도의 그 변수는 고객 만족, 지각된 가치, 그리고 종속 변수의 행동 의도의 그 변수는 재이용 의도, 부전 의도입니다. 다음은 연구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설 설정은 독립 변수의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 요인이 고객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와, 그리고
H2에 보시며 사회복지시설의 고객 만족도는 행동 의도의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입니다. 다음은 연구 설계 등 조사 설계입니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하였고, 설문조사 대상자는 부산,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중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 및 가족 이용자 그리고 장제 이용자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조사 방법은 구글 설문지를 이용한 전자설문 228부와 대면 설문 210명을 병행하여 수집하였으며 불성실한 설문을 제외한 최종적으로 423부의 유료 설문지를 통계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입니다. 여성인 278명의 65.9%와 연령은 50세에서 59세의 178명의 42.2%와 이용자 연령은 60세 이상의 261명의 69%이며 직업은 기타가 117명의 27.7%이고 이용기간은 업다의 159명의 37.7%입니다. 다음은 교통수단입니다. 성공차의 빈도는 188명의 44.5%이고 소요시간은 1시간 이내에 364명의 86.3%이며 소득은 300에서 500만 원이 118명의 28%입니다. 다음은 이용기간입니다. 업다가 159명의 37.7%이고 추후 이용한 시설까지 변수를 보게 되면 평생 지역 학습관 시설이 140명의 33.2%입니다. 다음은 외생 변수 및 탐색적 요인 분석입니다. 외생 변수의 탐색적 요인 분석을 보면 요인 정색값이 0.5 이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5개로 잘 묶여져 있습니다. 여기 유연성의 빨간 거 보이시고 화진성의 빨간 지표가 보이고 신뢰성의 빨간 부분이라 친절성의 빨간 부분, 편리성의 빨간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내생 변수 탐색적 요인 분석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부정 의도, 만족도, 지각 등 같이 재사용 의도라 잘 묶여져 있습니다. 다음은 확인적 요인 분석의 모형적 각도입니다. 확인적 요인 분석의 모형적 각도를 보면 CFI, AGFI는 양호를 나타내고 이를 제외한 RMR, SRMR, CFI, NFI, RMSEA는 모두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서 모형적 각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확인적 요인 분석의 집중 타당성의 외생 변수입니다. 외생 변수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을 변수의 집중 타당성을 확인한 결과 각 경로에 따른 영향력이 있다 없다는 것은 P값이 0.05 이하이면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채택이 되었고 0.05보다 크면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기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유해수의 P값은 아주 양호하게 0.00로 나타나 영향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확인적 요인 분석의 집중 타당성의 내생 변수입니다. 내생 변수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을 보면 변수의 집중 타당성을 확인한 결과 그 경로에 따른 영향력이 있다 없다는 것은 P값이 0.05 이하이면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채택이 되고 0.05보다 크면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기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유해 수준의 P값은 아주 양호하게 0.00로 나타나 영향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가설 검정에 대한 모형적 각도입니다.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모형적 각도를 보게 되면 이 자료들은 모두 모델이 얼마나 데이터를 잘 설명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입니다. 확인 요인 분석 결과에 의해 집중 타당성이 입증된 요인들 사이에 판별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요인들의 상관관계 개수를 분석하였으며 보시는 바와 같이
평균 분산 수출 지수의 제곱근 값이 상관계수의 값보다 큼을 확인하여서 판별 타당성이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1에 0.831이 제곱근 값이라고 하면 A2는 평균 분산 수출의 표의 값입니다. 그래서 제곱근 값보다 평균 분산 추출물의 값이 작다라는 부분으로 판별 타당성이 최종 확인된 걸로 제가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설검증 외생변수에 대한 결과를 보면 독립변수에서 매개 변수 간의 관계 변수를 보면 독립변수는 H1 1, H1 2, H1 6, H1 8이 0.05 이상으로 기각이 되었으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1 3, H1 4, H1 5, H1 7, H1 9, H1 10은 P값이 0.05 이하로 채택되어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와 보시는 같이 채택 여부를 보시게 되면 기각이 되어 있는 표시와 채택되어 있는 표시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가설검증의 내성 변수를 보게 되면 실증 분석 결과 매개 변수에서 동석 변수 간의 관계 분석을 보게 됩니다. 매개 변수의 H21이나 H22, H23, H24는 모두 채택이 되어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설검증을 보게 되면 사회복지시설의 사업시설 품질로 인해 실선과 점선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편리성은 점선이기 때문에 고객 만족도도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각된 가치에도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뢰성과 확신성도 지각된 가치에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고객 만족도 및 행동 의도는 아주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연구가설 검증을 통해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외생변수인 사회복지시설의 사업시설 품질 요인은 상식적 요인 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편리성, 친절성, 신뢰성, 확신성, 유형상으로 5개의 요인이 잘 묶였습니다. 둘째, 내생변수는 탐색적 요인 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고객 만족, 지각된 가치, 재이용 의도, 구전 의도로 4개가 잘 묶였습니다. 셋째, 사회복지시설의 사업시설 품질 요인이 고객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분석한 결과 친절성, 신뢰성, 확신성, 유용성은 고객 만족에 영향을 미쳤고 친절성, 유용성은 지각된 가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편리성은 고객 만족에 통계적으로 유효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편리성, 신뢰성, 확신성은 지각된 가치에 통계적으로 유효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넷째, 고객 만족도가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분석한 결과 고객 만족, 지각된 가치는 재이용 의도, 구전 의도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효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은 결론의 시사점입니다. 첫째, 정부 재원 및 인력 중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정부가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지각된 가치의 매개 역할이 심리적 정서적으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둘째, 서비스 품질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품질은 편리성과 접근성이 더욱 강화되어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3. 역량 강화 정대입니다. 고령화 시대의 사회복지기관은 지속적인 교육과 역량 강화가 중요하며 기관의 컨설팅 과정과 복지에도 밀접한 관계로 중장기적인 성과 규명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계점 및 향후 연구입니다. 1. 지역적 관계입니다. 연구 대상이 부산 경상남도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로 제한되어 있어 다른 지역의 사회복지시설과 비교할 때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연구는 전국의 규모 및 고객의 시설 이용이 적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연구 방법의 한계입니다. 횡단적 연구로서 특정 시점에서의 데이터만을 기반하여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중단적 연구를 통한 역량 분석이 필요하여 보입니다. 셋째, 이용도의 한계입니다. 본인 이용도보다 가족 이용 및 잠재 이용 고객이 많았으며
사회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를 아주 짧게 생각하고 노인 분야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넷째, 자가보고시 설문조사의 한계입니다. 조사 방법이 주관적이고 인지적 방향을 초래할 수가 있어 추후 질적 연구 방법 결과가 실정 방법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은 나중에 다 같이 모아서 하려고 먼저 발표를 드렸습니다.